NMN을 먹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 그냥 긴가민가해. NMN이 하얀 가루 뭐야 이거 마약이야 이거 뭐야 밀가루야? 이런 거 위험해 먹으면 안 되지. 와, NMN을 먹고 나서 피로감이 덜해.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 와,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왜 NMN, NR을 먹는가? 항노화의 세포과학을 이해하기입니다. 결론은 항노화의 주요 열쇠인 NAD 플러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NAD 플러스입니다. 나드라고 불러야 되나요? 항노화에서 NAD 플러스가 하는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노화는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정도로 알기 쉬운데 사실 노화는 세포, 특히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포 안에서 염색체가 풀리는 현상이 바로 노화의 출발점이죠. 염색체가 풀리면 단백질 암호가 잘못 해석되어서 세포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 효소 생산이 중단되어 세포가 변형되거나 사멸될 수 있습니다. 염색체가 풀리지 않도록 DNA 가닥의 끝에는 텔로미어가 있는데요. 유전 정보를 보호하고 세포 분열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하는 단백질이 바로 시루트윈입니다. 그리고 시루트윈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NAD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NAD 플러스 레벨도 점점 떨어지는데요. 50세에 이르면 20대 때 비해서 50%, 80대는 1에서 10% 정도로 NAD 플러스 레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시루트윈의 연료가 떨어지는 셈이니까 시루트윈이 불활성화되고 시루트윈이 맥을 못 추니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점 짧아지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노화란 이런 일련의 쇠퇴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이 정지되어 세포가 노화 혹은 사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은 세포를 케어하고 세포를 고치는 치료 과정이어야 합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을 알아볼게요. 첫째, 손상된 DNA 수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DNA는 매우 민감하고 상하기 쉬워서 DNA 가닥이 부러지거나 유전자 돌연변이 등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DNA 손상이 계속 누적되면 노화가 진행되어 여러 질환이 발생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죠. 하지만 DNA를 스스로 보존하는 기능이 세포 속에 있어요. 바로 PARP1 효소인데요. DNA가 상하면 이 PARP1 효소가 분비되어 DNA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PARP1은 엄청난 양의 NAD 플러스를 소모하게 되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NAD 플러스 세포 레벨이 떨어지면 PARP1이 망가진 DNA를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세포 사멸이 더 촉진되는 것입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 두 번째, 면역세포의 신호를 조절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면역세포는 일관성을 잃습니다. 어떤 세포는 과잉 활동을 해서 류마티즘이나 천식 등의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역세포는 활동이 위축되어서 각종 세균 감염에 노출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NAD 플러스를 사용하는 미토콘드리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NAD 플러스는 면역 노화를 막아서 각종 감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 세 번째, 에너지 대사 효소를 조율합니다. NAD 플러스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 역할을 해서 충분한 양의 ATP 레벨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 에너지 사이클에서 전자 수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 에너지 생산이 안 됩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 네 번째, 염색체를 안정화시킵니다. 염색체 구조가 불안정하면 유전자 해독에 여러 가지 에러가 생겨서 세포 기능과 구조에 해로운 변화가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안정된 염색체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 효소들은 NAD 플러스를 사용해서 염색체를 보호하죠. 즉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 이런 효소들이 불활성화되어서 염색체 구조가 흐트러지고
비정상적인 세포 복제가 일어나서 인체 노화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효과 5번째, 시루토인을 활성화하여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시루토인은 세포 노화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서 DNA 수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죠. 시루토인 활성으로 유명한 영양제로 레스베라스트롤, 프테로스틸벤, 퀘세린 등은 아주 유명한 회춘 영양제인데요. 사실 이 장수 단백질 시루토인은 충분한 NAD 플러스가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NAD 플러스를 영양제로 매일매일 섭취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왜 NAD 플러스 말고 NMN이나 NR을 먹는 걸까요? NAD 플러스는 고분자로서 사이즈가 워낙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 전구체인 NMN이나 NR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NR을 먹으면 세포 안에서 다시 MNN으로 전환되고 이 MNN이 NAD 플러스가 됩니다. 자, 복습 들어갈게요. NAD 플러스 항노화 효과. 첫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지방과 당으로부터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세포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따라서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 기력 상쇄, 신체 노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리 활성과 노화를 막는 데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을 보조해서 장수를 유도합니다. 오늘은 NMN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NMN 물질에 개인적으로 입문한 인연이 오늘 영상과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 제 지인 한 분이 심한 빈뇨증으로 고생해서 제가 NMN 복용을 추천하였고 NMN 복용 후 일주일 만에 증세가 완치된 그런 일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NMN 리서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50대 후반이셨는데 방광이나 신장이 노화로 인해서 고장난 것을 NMN이 회춘을 시켜서 기능이 회복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해킹 당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NMN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장 손상을 방지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어요. 이 보고는 신장 기능 향상과 관련된 NMN 최초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신 분들, 특히 신장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대기 중이신 분들, 혹은 그런 가족과 지인이 있는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신장은 혈액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신장 세포에 점점 뭐가 생기냐 하면요, 흉터요. 바로 이 흉터 때문에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신장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혈액에서 단백질을 거르는 기능이 손상이 되면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 사구체 경화증, 글로메룰러 스클레로시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구체에서 모세혈관의 일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신장이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신장 기능이 마비되어서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사건이 되겠죠. 최근에 일본 토쿠시마 대학에서 Scientific Report라는 학술 저널에 이것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실험은 NMN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손상된 쥐의 신장에서 소변 여과 장치를 할 수 있는 사구체 발세포, 포도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구체 발세포를 NMN이 회복을 시켜서 쥐의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사진은 정상 쥐에게 항암제 에드리아마이신을 투여 후에 사구체 발세포 숫자가 떨어졌다가 NMN 투약 후에 사구체 발세포 수가 다시 올라가서 정상 수치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에드리아마이신 투약 후 손상된 신장세포가 핑크색으로 표현된 모습인데요. NMN 투약 후 신장세포가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핑크색이 많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쥐의 몸무게 1kg당 500mg의 고용량 NMN을 투약한 다음에 NAD 플러스 레벨과 시루토인 1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 결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효소량이 감소된 것이 이유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NMN이 신장에서 소변을 여과시키는 그런 중요한 세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최초의 실험이었어요. 이 그래프에서도 정상쥐에게 신장에 독한 항암제, 즉 에드리아마이신을 투약한 후에 소변의 단백질량이 현격히 높아졌다가 NMN 투약 후 소변 단백질 검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정상화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단 NMN을 복강 내 주사요법으로 다량 투약했을 때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이 NMN을 먹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NMN을 정맥 주사로 다량 주입하는 방법을 임상 테스트해서 말기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NMN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의 케이스는 심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NMN 하루 1g을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빈뇨증이 완치된 사례였고요. 관련 영상 하단에 비슷한 빈뇨 증세로 고생하다가 NMN 복용 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그런 댓글들도 있어서 와, 진짜 이거 신기하다 하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실험 결과를 보면서 NMN이 신장 세포를 치료하는 기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첫 사례여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쥐의 신장을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후 NMN을 2주 동안 투약했는데 충분한 NAD+와 시루틴1 레벨이 올라가서 손상된 신장세포가 다시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NMN 투약을 중단하고 나서도 한 달 정도 꽤 오랜 동안 신장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점점 쇠퇴하는 이유는 NAD+ 레벨 감소와 이에 따른 시루트인 감소가 그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NMN을 복용하는 것은 신장을 보호하는 유력한 건강관리법이 될 전망입니다.